교재 14쪽에 있는 케이스 9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이제 케이스 9번에 있는 문제를 보면 집합 두 개 이렇게 주머니로 그린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숫자만 연결 잘 시켜주면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냐, 1대1 함수라고 돼 있고 F2는 4래요. 이 상태에서 1대1 함수여야 되지. 1대1 함수면 얘가 이제 여기로 화살표 쏜다 그랬으니까 1, 3은 여기로 못 쏘겠죠. 4로 못 쏜다. 그 정도 상태에서 F1이랑 F3 더한 거에 최대값 구해달래요. 이거의 최대값 구해달래. 그럼 최대니까 당연히 가장 큰 쪽에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제일 큰 숫자 4에는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숫자 얘네 두 개가 요 4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에 대응을 해야 되죠. 겹치지 않게. 근데 이제 최대값 나오고 싶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하나는 2로 가고 하나는 3으로 가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몇 나오냐면 5 나오는 거.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케이스 10번에 있는 문제들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9번은 1대1 함수고 10번은 1대1 대응이다. 이 차이만 있을 뿐. 또 주머니 그려놓고 문제의 조건에 맞게 풀어주시면 돼. x가 1, 2, 3, 4 이렇게 돼 있고요. y 같은 경우는 5, 6, 7,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F1은 7이래요. F1은 7이래. 그럼 얘는 여기로 간대. 근데 주어진 하나의 힌트가 F2에서 F3을 뺀 게 3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얘네 둘의 함수값이 3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잖아. 얘네 둘의 함수값이 3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치역이 될 수 있는 애들 중에서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애들 중에서 3만큼 차이 나는 애가 얘네밖에 없어요. 그치? 3만큼 차이 나는 애가 얘네밖에 없으니까 F2가 8로 가야 될 거고요. F3이 5로 가야 얘네 둘이 뺐을 때 3 나오는 이런 그림이겠지. 1대1 대응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에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고 F3 더하기 F4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추가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케이스 9번, 10번 한 줄 요약하면은 주머니 그려놓고 대응 잘 시켜주면 된다. 이거고 케이스 11번 보면은 집합 X가 1, 2, 3, 4라고 돼 있어요. 근데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각각 F, G, H라고 하겠다. F는 1대1 대응이라고 써있고 G는 항등함수라고 써있고 H는 상수함수라고 써있습니다. 항등함수, 상수함수의 특징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거대로 문제를 풀 건데 근데 이제 가에서 뭐라고 하셨냐, F2가 G3이랑 똑같고 H4랑 똑같대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F1에다가 F3을 더했더니 F2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F1에다가 G2에다가 H3을 곱했더니 12가 나오더라. 이런 식인데 우선 제일 이제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섞여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하는 게 보통은 항등함수예요. 보통은 항등함수를 제일 먼저 다뤄. 왜냐면 항등함수는 대입한 거 그대로 나오는 애라서. 그러니까 여기 G3이 있는데 항등함수에다가 3 대입하면 당연히 그 결과가 3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3 나오는 거야. 그럼 F2가 3인 상태고 H4도 3인 상태인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F2가 몇이다? 요 F2가 3이에요. 그러니까 요 나에 대한 조건도 이렇게 바뀌는 거지. F1에다가 F3을 더했더니 3인가 보다. 이 정도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이제 GX가 항등함수라 그랬는데 항등함수에다 2 대입하면 얘 2 나오겠죠. 항등함수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쓰거든요. 여기에서 힌트가 나와서 그래. H가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에다가 4 대입하면 3 나온대. 근데 이 상수함수는 뭘 대입하건 함수값이 정해져 있는 거라 그랬지. 고정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H라는 상수함수에다가 뭘 대입하건 그 결과는 무조건 3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H라는 상수함수에다가 뭘 대입하건 그 결과는 무조건 3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확인 가능한 게 이거 6인데 얘 곱해서 12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F1이 몇일 거다?
2일 거다. 그럼 F3은 1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구해달라 그랬냐? F3G4HE. F3G4HE. 써보면 이런 식이겠지. F3은 구했고 지금 F3이 1인 거 확인했고요. G4는 G가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라고 대입한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H는 얘는 항등함수니까 4 나오는 거고 H는 상수함수인데 HX는 몇 대입하고 무조건 3 나오는 그림인 거, 3 나오는 상수함수인 거 이미 이제 확인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는 게 케이스 11번. 그 다음에 케이스 12번은 뭐 그림 굳이 안 그려도 되죠. 거기에서 함수인 것이랑 1대1 대응인 것 골라달래요. 그 함수인 거 몇 개 있고 1대1 대응인 거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선 함수인 그래프 구별하려면 요 세로선 그으면 된다 그랬죠. 세로선 교점이 한 개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돼서 거기 있는 그 문제에서 함수에 해당하는 거는 우선 기역이 보이고 니은도 보이고 또 함수인 게 디귿도 보이고 비읍도 보이네요. 그래서 함수인 거 4개. 1대1 대응인 거 찾아달라 그랬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냐면 요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 하나면서 가로선 그었을 때도 교점이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죠.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보면 거기 문제상에서는 비읍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개수 더해주시면 답은 5개. 그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케이스 13번 해가지고 써져 있는데 1대1 대응은 진짜 단골이에요. 엄청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문제 보시면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랍니다. 그 다음에 공역 y가 뭐라 그랬냐면 2부터 4까지라고 해서 나와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가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고요. a는 0보다 크대.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요.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래프 개형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프 개형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요 fx가 ax 플러스 b인데 a가 0보다 크대요. 1차 함수잖아. 얘가 1차식이잖아요.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수 양수라고 또 던져주셨네. 그럼 얘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야.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니까 세로로 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고 가로로 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야. 그러니까 얘가 1대1 함수가 되는 것까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냥 식 자체가 1대1 함수인 거야, 얘는. 이제 그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냐.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되고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1대1 함수인 건 이미 확인이 됐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 근데 여기 문제에서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그래프를 이 주어진 범위에 맞춰서 자르시면 돼. 물론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충 이런 데를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 치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띡 가면 여기가 x는 1일 거 아니겠냐고.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는 거야. 싹둑 자른다고요. 그래프 여기만 쓰는 거지. 왜 여기만 쓰는 거냐? 이거 앞에서 그래프 그릴 때 이미 얘기했던 건데 주어진 정의역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x가 요 범위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 없이 여기만 딱 그려서 푸는 거라고. 근데 요 범위 안에서 이제 공역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공역이 곧 치역이 돼야 되거든. 얘가 곧 치역이 돼야 돼. 그러면 치역이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y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이 2란 얘기고 최대값이 4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지. 그 그림 보면 알겠지만 최소값이 여기에서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는 게 최소값인데 그 최소값이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나오는 게 최대값인데 그 최대값이 4 되는 그림일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1차 함수는 마이너스 1,2라는 점이랑 1,4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AB에 대한 뭐 식 세우고 나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AB 값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그 1대1 대응이라는 타이틀이 달리면 1대1 대응이라는 타이틀이 달리면 뭐 이제 그 옆에 있는 케이스 14번 아래에 있는 그 어드바이스에서도 써놓긴 한 건데 1대1 대응이라는 타이틀이 달리면 우리끼리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기억해 두자고요. 경계에서 경계가 나와야 돼. 경계에서 경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그림도 그렇잖아.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정의역의 경계에서 2라고 하는 치역의 경계가 나오죠. 1이라고 하는 정의역의 경계에서 4라고 하는 치역의 경계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나와야 되고 1 대입하면 4 나와야 된다. 경계에서 경계 나오는 게 1대1 대응의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연속함수라는 게 전제로 깔려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웬만하면 연속함수로 주기 때문에 경계에서 경계가 나온다가 이제 1대1 대응을 풀이하는 기본적인 논리예요. 경계에서 경계값이 나온다. 네, 아무튼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그려놓고 주어진 범위 자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치역의 값이 나올 수 있게 숫자 맞춰주시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기본 풀이고 옆에 14번으로 가면 이번엔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가 나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x는 1부터 2까지라고 돼 있고 y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돼 있어. 근데 이번에는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로 y는 ax 제곱하고 나서 2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던져주셨고 물론 1대1 대응이라고 써 있습니다. a는 0보다 크다고도 문제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2차 함수래 이번에는.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풀이는 같아요. 기본적인 풀이는 같아.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읽기 위해서는 요 2차 함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나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A가 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고요. 아래로 볼록에 해당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가질 거고 여기가 대칭 축인데 그 대칭 축이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명확하게 나왔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인데 x가 2하고 2 사이의 값을 갖는데요.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자르겠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면 여기 어딘가에 x는 1이 있을 거고 여기서 한 칸 더 가면 여기 어딘가에 x는 2가 있겠죠.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자른다고요.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 나머지 그래프는 없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프는 딱 요만큼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경계에서 경계가 나와야 된다. 경계에서 경계가 나와야 된다 이거라서 여기 있는 요 경계 지점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당연히 무슨 값이어야 돼? 얘가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최소겠죠. 이거 나와야 되지. 얘가 제일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가장 큰 값인 3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가 돼요. 그럼 저기 있는 저 y는 ax 제곱 기본형에서 할게 여기에서. 얘가 1,-2랑 2,3을 지나간다. 이제 기본 풀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 또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a, b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구조야. 경계에서 경계가 나온다가 1대1 대응 풀이하는 기본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는 뭐가 다르냐? 아래에 있는 문제는 살짝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표현이 좀 이제 헷갈릴 건데 여기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좀 약속을 하나 해야 되는 게 이런 건데 집합 x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돼 있고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4x인데 얘가 당연히 1대1 대응이다.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그럼 무슨 약속을 해야 되냐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x에서 x로의 함수잖아. 그러면 지금 그 정의역에 해당하는 것도 얘고 공역에 해당하는 것도 얘란 얘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공역이나 치역 같은 경우는 y로 쓰는 게 익숙하니까 y로 하나 써놓고 갈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집합 x가 의미하는 걸 한글로 써보면 이런 의미잖아. 집합 x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는 k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알겠지?
집합 X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는 K보다 크거나 같던데 이게 꼭 X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쓴다고 해서 다른 집합이 아니라고. 조건제시법에 의해서 X를 원소로 갔는데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거나 Y를 원소로 갔는데 Y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거나 어차피 둘은 같은 집합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 있는 이 자리가 공역 자리인데 공역 자리를 다룰 때는 Y가 편할 거니까 Y로 써놓겠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K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약간 꼼수를 보태서 풀면 이렇게 푸실 수가 있다고. 아까부터 얘기하는 1대1 대응은 경계에서 경계가 나와야 된다. 그걸 이용해서 약간 꼼수를 부려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K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K, K를 지나가야 1대1 대응의 가능성이 있어요. K, K를 지나가야 1대1 대응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 K, K를 대입해보면 K제곱 플러스 4K가 K가 나오면서 K제곱 플러스 3K가 0이 나오는 거니까 K 값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0 아니면 마이너스 3. 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계셔야 되는데 K가 이제 0 아니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근데 이제 둘 중에 답은 하나예요. 그 답 하나를 어떻게 찾냐면 이제 1대1 함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 있는 요 fx 그래프를 쫙 봤을 적에 2차 함수고 값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을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 대칭 축이 x는 마이너스 2고 근데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k가 이제 만약에 0이면 말이 돼요. k가 0인 건 여기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2가 여기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서 여기 k가 0이 있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여기 있는 거 여기 뒤로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서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1대1 함수가 되잖아. 그치? 1대1 함수 되니까 1대1 대응으로 만드는데 그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는 된다고. 얘는 되는데 근데 k에 이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k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x는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거든? k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건데 그럼 여기 뒤로 그래프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래프 이렇게 쓰는 거죠.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가는 거잖아. 말 이해되지?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가면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니까 1대1 대응의 여부는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안 되고 K가 0일 때 되는 거야. K가 0일 때 진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K가 0이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0이 이제 요런 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 그래프 없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K가 0일 때야. K가 0일 때. K가 0일 때 해보면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지금 X는 0이라 그랬으니까 X에다가 0 대입해주면 00 들어가가지고 얘가 0,0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0이 최소값인 거 알겠지? 이게 최소값 0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공역이 치역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지금 K 값이 몇이니까? 0이니까. K가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공역이 치역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알겠지? 약간 이제 꼼수를 보태가지고 처음에 설명을 한 건데 경계에서 경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경계 집어넣어서 경계값인 거 확인해서 K값 후보들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 그래프로 1대1 함수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게 이제 케이스 14번이야. 밑에 있는 그 어드바이스 같은 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케이스 15번으로 갑니다. 케이스 15번은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라고 이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15번의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여기 있는 요 fx라고 하시는 분이 a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 1이고 2-a에다가 x 플러스 1이고 x가 0보다 작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요. 그럼 우선 기본 약속이 이렇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 근데 얘가 그래프에서 드러나는 성질이 뭐냐면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여야 되고,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여야 되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근데 가로선,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인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가로선,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인 그래프의 특징, 그 특징성이 뭐냐면, 가로선,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인 그래프의 특징성이 계속 뭐 하거나, 계속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계속 뭐만 하는 거? 감소만 하는 거. 이게 이제 1대1 대응인 그래프의 특징성이죠. 계속 증가만 하든지 계속 감소만 하는 거. 그걸 이제 여기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구간이 쪼개진 걸 읽는 걸 너네가 되게 좀 어색해 하는데 간단히 읽는 법은 이래요. x는 0이라는 선이 기준선이야. x는 0이라는 선이 기준선이에요. 0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0보다 큰 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것도 몇 차 함수고 1차 함수고, 물론 a가 마이너스 3이면 1차 함수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인 모양이 1차 함수고, 얘도 기본적인 모양이 1차 함수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 1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 음수면 내려가.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의 특징이죠. 근데 그거를 여기 문제에 적용하면 이런 식이라고요. 만약에 0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이쪽에다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고 하면,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면, 기울기가 양수면 이쪽에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 얘 그래프 지금 여기다 그려야 되잖아. 여기 있는 요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요 값 역시도 0보다 커져야 돼요. 왜? 여기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내려가 버리면 그래프가 이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 알겠지? 1대1 함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라왔으면 이쪽도 뭐 해야 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에서 올라왔으면 이쪽도 올라가야 되겠지? 올라왔으면 얘도 올라가야 되고, 만약에 이쪽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쪽에서 내려왔으면 이쪽도 어떻게 돼야 돼?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2 마이너스 a도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a 플러스 3이 0보다 작으면 2 마이너스 a도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간단히 얘기하면 뭐라고? 올라왔으면 올라가야 되고 내려왔으면 내려가야 돼. 이게 이제 계속 이어져서 올라가기만 하든지 내려가기만 하든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2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되잖아. 뭐 간단하게 푸는 법이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거 알겠지? a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이거 정리하면 a가 2보다 작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해는 어떻게 되냐?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2보다 작으시면 되겠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 반대되는 케이스 한번 해보면 이게 음수인데 이게 음수가 될 수 있냐? 이게 음수라는 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이게 음수란 얘기는 a가 2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데 2보다 클 수는 없잖아. 이런 a가 존재하지 않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은데 2보다 큰 a 이딴 거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답 써지면서 뭐 답은 뭘 구해달라고 그랬지?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뭐 요 4개 정도 나오시겠네. 구간이 나눠진 함수 다룰 때 딱 이거예요. 한쪽에서 올라갔으면 반대쪽도 어떻게 돼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한쪽에서 내려갔으면 반대쪽도 어떻게 돼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이거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나 안 했거든요. 여기 문제에 너무 당연하게 전제로 깔려 있어서 설명을 안 한 건데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사항. 그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그 아래 문제에서 얘기를 해드릴게. 아래 문제 보시면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하시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x 플러스 5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돼 있고 정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고 했냐?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를 접근하는 순서는 이래요. 문제를 접근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또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x는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1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알겠지? 근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1보다 작은 쪽은 2차 함수거든요.
그리고 1보다 큰 쪽은 1차 함수로 돼 있어.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쪽은 2차 함수 곡선이고 이쪽은 이제 1차 함수 직선이란 얘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쪽에서 올라가면 반대쪽도 올라가야 되고 한쪽이 내려가면 이쪽도 내려가야 되는 게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특징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좀 명확하게 나온 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1,b인 2차 함수야. 위로 볼록이면서. 이 그래프지.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1보다 작은 쪽, 여기만 그래프를 그리래. 그래서 이쪽에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여기 구멍 이래가지고 여기가 1,b겠지. 말 이해되지?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가 1,b고 여기가 구멍이에요. 1,b 이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쪽에서 올라오는 그래프잖아. 이쪽 그래프를 쓰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쓰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쪽이 올라오니까 이쪽도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돼. 이쪽이 올라오니까 이쪽도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도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1차 함수가 반드시 요 지점을 딱 하고 지나가면서 올라가야 돼. 다시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저 A가 양수인 거 알겠죠? 직선이 올라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 A 값이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정확히 이 지점 찍으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1,b라고 하는 점이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a 플러스 5일 거거든요.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저 b라는 값이 a 플러스 5랑 반드시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 이유는 간단해요. 쟤네들이 값이 다르잖아? 그럼 그래프가 삑사리가 나. 뭔 소리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어. 얘가 1,b야. 근데 1,a 플러스 5가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얘보다 위에 있다고 해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봐봐. 1대1 대응이 돼? 안 돼?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없는 부분이 생겨.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그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엇나가면 안 돼. 딱 그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 이 밑에서 만나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올라와서 구멍 생기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거 1대1 함수 안 되는 거 알겠지? 1대1 함수 안 됩니다, 얘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이 지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문제 정리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얻어낸 힌트들을 정리하면 A는 양수고요. B는 A 플러스 5래. 문제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어차피 B가 A 플러스 5니까 B 자리에 A 플러스 5 들어가면 여기가 2A 플러스 5가 되죠. 근데 정수 A, B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근데 이제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거 만족하는 정수 A. 최소는 1이지. 그러니까 A가 몇일 때? A에 1 들어갔을 때 얘 최소값 몇 나온다? 7 나온다. 얘는 7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15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 밑에 어드바이스 써놓은 거 딱 그거거든요. 뭐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고 만약에 이쪽이 내려오면 이쪽도 계속 내려가야 되죠. 올라가면 올라가, 내려가면 내려가. 증가만 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만 하든지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간이 나눠지는 경계에서 두 그래프는 만난다. 딱 요거지. 구간 나눠지는 요 경계에서 안 만나면 문제가 생겨. 안 만나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21번 문제, 그 위에 있던 21번 문제에서는 요 경계 확인을 왜 안 했냐? 요 지점 확인을 왜 안 했냐? 어차피 둘이 만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0 대입하면 쟤네들의 경계 지점이 0이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 0 대입하면 1이고 아래에 있는 함수에다가도 0 대입하면 1이거든요. 그럼 둘이 무조건 0,1에서 만나게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라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문제를 풀 때는 그게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인데 이렇게 구간이 쪼개진 함수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된다고. 올라가면 올라가, 내려가면 내려가.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계에서 만나야 된다. 딱 요거 하나 있어요. 16으로 가면 이번에는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인데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는 사실 그 옆에 있는 경계가 나눠진 함수랑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값을 포함한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여기 절대값 안에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고.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얘기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대로 나올 거니까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x 정리해주면
a-4에다가 x 플러스 2a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일 거고 뒤에 마이너스 4x가 있네요. x끼리 묶어서 정리해주면 요 정도 느낌으로 식이 써지는 상황이야.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써져야 된다고요. 절대값 포함하는 그래프. 그럼 뭐 이거 문제 상황이 케이스 15번이랑 똑같아졌잖아. 실상 똑같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아까 했던 대로 볼게요. 여기 x는 마이너스 2라는 선이 있어.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선이 있고 여기 1차 함수죠. 얘 1차. 얘도 몇 차? 1차. 그러면 둘 다 직선이니까 이쪽이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야 되고 여기 내려가면 여기도 내려가야 되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그냥 그거를 바로 써버리면 a-4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a-4도 0보다 커야 되고 a-4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4가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지. 이거 한번 풀고 이거 한번 풀고 해당하는 답 찾아주시면 되는데 요 위에 거 한번 풀어보면 이런 식이죠. 이게 a가 4보다 크다인데 이걸로 풀어야지. a가 4보다 크다. 얘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4보다 큰데 마이너스 4보다 어떻게 작아? 말도 안 되지. 이거 풀면 a가 4보다 작다. 요거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결론은 이건 거겠네. 마이너스 4보다 큰 a가 4보다는 작습니다가 결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절대값 주어져 있는 함수,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 쪼개가지고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처럼 해석하시면 돼. 바로 풀립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17번 항등함수. 케이스 17번의 항등함수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게 만들어 달래요. 항등함수라 그랬잖아. x에서 x로의 함수가 항등함수래. 항등함수는 뭐? 대입한 거 그대로 나오는 거. 대입한 거 그대로 나오는 거. 요 집합 x에 a라는 애가 있었으면 대입하면 a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 a 대입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는데 이게 a가 나와야 된다고요. a 대입하면 a 나와야 되는 게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요 놈의 것을 이제 열심히 풀어주시면 얘가 이런 모양으로 써지고 이거 조립제법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조립제법 없이 여기에서도 바로 답을 쓸 수 있거든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이 상태에서도 바로 쓸 수 있는데 뭔 방법일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선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정리하면 a-1이 하나 나오고 a-3이 하나 나오고 a 플러스 2가 하나 나오면서 저 a 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3개가 나오네요. 1, 3 하고 나서 마이너스 2까지 후보 이렇게 3개 있지. 문제에서 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 항등함수가 되게 하는 집합 x 중에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거. 다시 얘기하면 그 집합 x의 원소가 제일 많고 싶대요. 그럼 원소 제일 많으려면 이거 만족하는 애들 다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집합 S에 있는 이 집합 X를 S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원소를 다 더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야.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알겠죠? 대입한 거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도 집합 X가 이번엔 A, B, C라고 딱 정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fx가 구간이 3개로 쪼개져 있는데 처음 거는 마이너스 3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은 3x 마이너스 2고 0하고 2 사이일 때 그 다음은 5래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될 건데 얘가 항등함수랍니다. 항등함수의 특징성 뭐 계속 얘기하고 있죠. 대입하면 그대로 나와야 돼. 다시 얘기하면 요 식에 A가 들어가면 A가 나와야 되고 B가 들어가면 B가 나와야 되고 C가 들어가면 C가 나와야 되거든요. A 들어가면 A 나와야 되고 B 들어가면 B 나와야 되고 C 들어가면 C 나와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요 식에다가 A를 대입을 할 건데 A를 대입을 해보면 이제 A를 여기다 넣을 건지 여기다 넣을 건지 여기다 넣을 건지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정의역 3개 나와 있는 상태고
정의역 3개 나와 있는 상태고 함수가 3구간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하나에 하나씩 대입하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는데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고 하면 A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항등함수다 보니까 F에다가 A 대입하면 A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대입을 하는데 함수 F에다가 B 대입하면 당연히 B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함수 F에다가 B를 대입하는데 B가 이제 이 범위라고 하면 B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결과물이니까 3B-2가 될 거고 이 계산 딱 풀어주시면 B는 1 나오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야. 함수 F에 C 대입하면 이거 나와야지. 여기 대입하면 5 나와야 되죠. 그래서 C 대입하면 5 나옵니다.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A는 이거, B는 이거, C는 이거. 하나에 하나씩밖에 나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A 대입하면 A 나와야 되고 B 대입하면 B 나와야 되고 C 대입하면 C 나온다. A 대입하면 A 나와야 되고 B 대입하면 B 나와야 되고 C 대입하면 C 나온다. 근데 이거 3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씩 나올 거라고. 2개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야. 2개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케이스 18번으로 갈게요. 케이스 18번.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건데 어디 갔냐? 케이스 18번. 집합 X는 1,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Y는 3, 4, 5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다루는 기본적인 구조는 좀 기억을 해둡시다. 어차피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또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해달라는 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 함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구해요. 여기 집합 X에 1, 2가 있고 집합 Y에 3, 4, 5가 있는데 X에서 Y로 화살표를 쏠 거거든? X에서 Y로 화살표를 쏘는데 함수야, 함수. 그럼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냐? 쏘는 애가 화살표 하나 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쏘는 애가 화살표 하나 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화살표를 쏴야 되는데 얘가 화살표를 쏠 수 있는 타겟이 얘가 3한테 쏘든지 4한테 쏘든지 5한테 쏘든지 여기에서 발생되는 경우의 수 저 1에서 발생되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 거 이해되죠? 요 1이 얘한테 쏠 수도 있고 얘한테 쏠 수도 있고 얘한테 쏠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얘 역시도 경우의 수가 몇 개다? 3개다. 3에다가 3 곱해가지고 경우의 수 곱의 법칙 계산하듯이 9개 나오는 게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그냥 쏘기만 하면 되니까 얘가 어디다 쏠지 정하는 거죠. 요 9개가 의심스러우면 직접 해봐도 돼. 이게 뭔 말이냐면 얘가 1이 만약에 1이 3한테 쐈어. 그러면 2는 3한테 쏘든 4한테 쏘든 5한테 쏘든 할 거 아니야. 만약에 1이 4한테 쐈어. 그러면 2도 3한테 쏘든 4한테 쏘든 5한테 쏘든 할 거 아니야. 1이 5한테 쐈어. 그럼 마찬가지로 2가 3한테 쏘든 4한테 쏘든 5한테 쏘든 하거든요. 경우의 수 9개인 거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수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씩 찾아봐도 돼. 이게 저거 왜 곱해야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으면 하나씩 찾아보는 게 오히려 니네들 능력 향상에 도움이 더 될 거라고요. 이게 노가다가 나쁜 게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가 이번에는 1대1 함수이고 싶대요. 그러면 저게 이제 1대1 함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1대1 함수이려면 마찬가지 상황인데 한 번 더 그리자 그냥. 얘가 1대1 함수이려면 얘가 여기를 향해 화살표를 쏴야 되죠. 쏴야 되는데 얘가 이제 화살표 쏠 수 있는 방향은 3가지예요. 여전히 3가지야. 얘는 얘 마음에 드는 애 아무한테나 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대1 함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어딘가로 화살표를 쏘면 얘는 거기로 못 가는 게 1대1 함수잖아. 그치? 얘는 거기로 갈 수가 없거든. 얘가 여기로 가면 얘는 여기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얘는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몇 가지가 되냐면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경우의 수는 6가지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함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3이었고 1대1 함수는 얘가 어딘가로 가면 얘는 거기로 못 가니까 3 곱하기 2가 돼요. 그 아래에다가 그 공식을 써놨는데 그 공식이 뭔지 이해를 하시라고. 그 공식의 상황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게 X에서 Y로의 상수함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상수함수는 어차피 다 한 군데로 가는 거잖아. 어차피 다 한 군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싸잡아가지고 둘 다 3으로 가든지 아니면 둘 다 4로 가든지 아니면 둘 다 5로 가든지 경우의 수 3가지인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넌 자유가 있어. 너 쏘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쏘면 돼. 그러면 얘가 어딘가로 쐈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얘 간데 따라가야 되거든. 이게 상수함수니까 얘가 여기로 갔으면 얘 여기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선택권이 없어요. 얘가 간 곳 따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3 곱하기 1이니까 3이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뭐 아래 이제 공식을 뭐 열심히 써놨어요. 열심히 써놨는데 공식 몇 개 쓰는 것보다 몇 가지 예시 들어드리는 게 낫겠다. 뭐 예를 들어 집합 x가 이렇게 있어. 1, 2, 3. 집합 y는 뭐 1, 2, 3, 4 이렇게 있어. 함수의 개수 구해달래. 어떻게 구한다고? 함수의 개수. 너 이제 화살표 쏴. 몇 개? 4개 중에 하나. 얘도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쏠 거니까 이렇게 돼요. 4의 3승. 이게 함수의 개수야.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1대1 함수의 개수는 얘가 요 4개 중에 어딘가로 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뭐 1로 쐈으면 얘는 여기로 못 가는 거잖아.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하나씩 줄어듭니다. 공식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세요. 함수는 그냥 다 곱하는 건데 1대1 함수는 이제 여기 진행이 되면 될수록 숫자가 하나씩 줄어. 왜냐면 얘 타겟으로는 얘가 못 가니까. 얘네 둘이 타겟을 정했으면 얘는 여기 2개로 못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공식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상수함수는 그냥 싸잡아서 1로 가든 2로 가든 3으로 가든 4로 가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 4개 나오고 끝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그 뒤에 있는 조건이 주어진 함수의 개수는 따로 할게요, 따로.